거고요. 25년 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99%로 높아진다. 그러면서 2020년에 2배 수준. 앞으로 25년 후에, 그러니까 25년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경향신문이 이 기사를 왜 썼을까 했더니 봤더니 기재부의 2020년 장기 재정 전망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25년 후에 국가 채무 비율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분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네. IMF는 있지 1년 전에도 몰랐어. 빙고. 6개월 전에도 강만수가 계속 돈 쏟아붓자 그랬다. 근데 의도가 보이잖아요. 기재부가 있어, 이걸. 기재부가 25년 뒤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99% 지금 한 45% 좀 못 되니까 딱 배 정도. 하나는 확실하게 모피아는 있다. 위기론을 해서 이쪽에선 돈 안 쓰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는데 좀 다르게 보게 되면요. 이런 보고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예. 무조건 아껴 쓰고 세금 더 걷어야 된다라는 재경부의 기본 톤이 바뀌지 않았어요. 기재부가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거고 쓴 사람 붙잡고 물어봐서 야 이거 확실해? 25년 뒤에 확실하게 이래 얘기해 이러고 얘기하게 되면 2045년이나 2060년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0년에 OECD 평균이 110이라며요. 네. 근데 25년 후에도 99%밖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얘네들은 나라들은 지금 250대겠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 지금 돈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다시 한 번 이게 유행어 됐더라고 트위터에서 일부들한테 홍남기한테 한 말이에요. 그 돈이 네 돈이냐 이거. 아니 저는 기재부가 왜 이렇게 이상한 수치를 자꾸 얘기하면서 돈을 아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갖다 알아요. 실제로 이렇게 돈을 진짜 부담스럽단 말이. 예, 계속하세요. 본인의 흰머리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줄 아세요? 아니야, 그래도 파랗고 반짝거리진 않아. 싸워라. 저는 그래도 이렇게 새날의 색깔로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 제목 혐오. 자,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있을 때 국가의 곳간을 이렇게 남겨놨다라고 하는 걸 업적으로 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업적을 가지고 지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디 가서 뭔가 사회이사를 하고 뭐 이러게 하더라도 자, 다음에 우리 홍남기, 이사님 들어오십니다.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만드신 이런 이사님. 우리 회사 재정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거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모셔가려고. 이제 그런 데 이제 사용하려고 그러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돈이 없다 그래야 어디를 조질 수 있냐면 사회보험과 연금을 조질 수 있거든요. 사회보험과 연금을 갖다가 재편해서 거기로부터 돈을 뜯어내야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다? 예, 민간보험한테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민간보험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면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보험에 돈을 재정 투자를 하는 그런 일들을 없애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보험사에서 자기를 데려갈 거 아니야. 또 금융사에서 자기를 데려갈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상 없다, 돈 없다, 빚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진짜 대통령께서 너무 착해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있어. 예를 너무 들어서 착해서 그래. 나는요 기재부 관료들이 머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엘리트들이 모이는 집단이 아니라 나는 그 사회생활하면서 직원들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주로 하는 이야기가 능동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의 성장률을 올려가지고 성장률이 올라가면 금액도 올라가겠지만 어떨 때는 국채 비율이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모를 키울 생각을 안 하고 분모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분자만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장률을 올려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성장률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재부가 솔직히 말해서 기재부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게끔 적절하게 재정 분배를 하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안 해. 이들이 넘어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OECD 예측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정도로 OECD 국가 가운데서 성장률 1위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이게 그럼요. 기재부의 전망이었다면 기재부는 지금 자축 파티하고 아마 돈 나눠주자고 그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과급 가져가려고 그러겠지. 이쪽은 기획재정이니까 자기네들 볼 때는 한국이 잘 안 된다고 예측을 했고 어렵다고 얘기했지. K방역과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통했던 경제 살리기 효과가 이렇게 날 거라는 거. 전 세계에서 이런 실험이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정말 이건 국뽕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국가가 재정을 푸는데 아무한테나 준 게 아니라 일본도 돈을 더 많이 풀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이 흔히 나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1위를 했다 그러면 만세 부르고 나갈 정도의 큰 거라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데 기재부만 조용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따가 뭐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다시 따로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능동성을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랑 좀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세금을 더 걷겠다의 의지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딱 필요한 곳에만 죽지 않을 만큼만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로는 내년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죽지 않을 만큼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욕먹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정확히 면피할 말하면 만큼만. 부유층에게 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선별 지급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하게 되면 이분들이 들어가서 원재료 안 재금값 못 줬던 인사소 같은 경우는 종이값 못 줬을 테고 나머지 인건비 못 줬 이런 거 주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계속 미루라고 해요. 맞아요. 뭘로 나가냐? 임대료로 나가요. 맞아요. 로열티로 나가요. 맞아요.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건 가진 자들을 기업들을 배불리는 것일 뿐인데 이렇게 떠드는 거 기재부는 결국 돈 있는 층 지금 파업하고 있는 의사들이라든가 혹은 세금 안 내고 어떻게든 헌금 기다리는 목사라든가 예. 이런 특권층과 기득권층에게 잘 보이는 전략을 풀어나갔던 부처예요. 예. 실제로 지금 제주도에서 원희룡이가 저 수치 발표하지 않고 있죠.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현금으로 돈 깔아준 데거든요.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단언컨대 거의 7, 80%가 임대료로 갔을 겁니다. 거의 현금 풀어준 게.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그 원희룡은 제주도에서 자기가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에 갖다가 풀어줬다고 이렇게 자랑하지만 그 돈은 누구를 위한 지원금이었을까요? 건물주나 제주도 내에서 사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외지인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돈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주도의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갑툭튀한 경향신문을 빌어서 나온 기재부의 언론 플레이. 맞습니다. 25년 후에 지금 OECD 평균이 2018년 기준 국가 채무 비율이 108.9%인데 최근에 코로나 등등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더 높아졌을 더 거예요. 높아졌겠죠. 25년 후에 대한민국은 100이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것이 걱정할 만한 기사거리냐고요. 이 얘기도 해야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특성을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요즘 유튜브에 광고 하나만 붙여도 유료 광고 포함 표시하게 돼 있죠. 네. 전 신문기사 마일라인 뒤에다가 이거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집어넣던가 적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지금 현재 에드버토리얼 혹은 뭐 협찬 기사, 광고 기사식으로 아예 대놓고 돈 받고 써주는 기사들이 있어요. 이게 전면 광고라고 표시된 것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신문법이 이상해서 그런 꼬리표를 바로 안 붙이게도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붙여놔야 되는 게 저는 이런 기사할 때 기재부가 홍보 예산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저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경향신문아. 한겨레하고 내일신문은 그래도 삼성 이재용 기소됐다 이런 식으로 제목 뽑았는데 너희들만 또 삼성 이재용 기소 이렇게 썼더라.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썼냐. 그럼. 야 니네들이 이제 삼성에 돈 받아 먹다가 배가 부르니까 뭐 선배 기자들도 마음껏 내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 아시잖아요. 조중동 경. 참. 야 니네가 옛날에 올라섰어. 어떤 짓거리 했던 신문사인지 내가 잊어먹었었어 진짜. 남들보다 잔악하게 5.18을 갖다가 짓이겼던 그 신문사였던 걸 내가 까먹었어. 그동안 민주화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